전남 신안 염전에서 7년 동안 착취당했던 박영근 씨. 뭐 하루에 뭐 2시간도 자고 뭐 1시간도 자고 뭐 이렇게는 뭐 사람이 견뎌서 가서 이제 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던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입니다. 새벽에 도망갔다가 저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들어맞지. 업주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런 감금, 착취 행위도 이제는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꼭 사고 팔지 않아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한 뒤 위협하면 인신매매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지표가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등에 배포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인신매매 개념 확대와 피해자 보호 내용은 진일보했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성매매, 알선죄 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인신매매로 처벌이 된 게 아니라. 기존 인신매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처벌 수준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2등급에 기록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법을 서둘러 만드는 과정에서 처벌 조항은 빠지고 피해자 보호법 중심으로 제정됐다며 앞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전남 신안 연전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의혹이 끊이질 않는 건 염전 산업의 구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염전을 가진 소금 기업들은 그 염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른바 염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염사장들은 다시 염부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염전을 운영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런 구조 속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상위 기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정반석 기자입니다. 460여만 제곱미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입니다. 박영근 씨가 탈출한 염전은 염사장 장모 씨 가족이 태평염전으로부터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 씨가 고용했던 염부 A씨 계좌와 태평염전 B회장 계좌 사이에 54회, 약 2억여 원이 오갔습니다. 태평염전 법인과도 11회에 걸쳐 3천여만 원을 거래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염사장을 건너뛰고 회장과 염부 사이에 직접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염사장 장 씨 일가는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안 되니까 네 앞으로 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해줘도 괜찮다는 사인 하나 해주라. 태평염전 측은 돈이 오간 이유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근 씨 탈출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된 장 씨는 지난 2014년 신안염전 노예 사건 때도 준사기와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평염전은 장 씨 가족과 처가 명의로 다시 염전을 임대해줬고 또 비슷한 착취가 일어난 겁니다. 태평염전 측은 염사장과 염부 사이의 일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임대만 단지 주는 거고 임대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인원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임금을 줬냐 안 줬냐 이런 것까지 관여를 못했죠.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앞선 정황들을 바탕으로 태평염전이 장 씨 일가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사실상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태평염전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임대업자가 장애인 학대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염전을 운영하게 하지 말아야죠. 이미 7년 전에 그렇게 처벌된 가족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묵인했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고, 염전업 최상위 기업이 소금 생산 과정의 공정과 인권을 담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전남 신안 염전을 빠져나와서 지난해 노동 착취 의혹을 폭로했던 박영근 씨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박 씨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 박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 7년간의 염전 생활 기억이 아직도 박영근 씨를 괴롭힙니다. 뭐 하루에 뭐 2시간도 자고 뭐 1시간도 자고 뭐 이렇게는 뭐 사람이 견뎌서 가서 이제 집성도 잠 안 자면은 주인들께 물어보고 하대요. 임금은 제대로 못 받았고 늘 감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천하달에 한 번씩 뭐 2, 30만 원씩 이어주고 아예 감시 CCTV 설치를 해놓고 감시를 하는데 염전을 빠져나오기로 한 건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새벽에 도망갔다가 저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들어맞지. 바닷물 퍼다가 사람 뒤에 안 묻었길래 기회다 하면서 내가 나왔지. 산으로 막 튀지. 몸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얘기하면 물어요 그냥. 지금 치가도 하나도 없지. 이가 다 내려앉았어요. 이가 하나 없어. 여기 어금니 조금밖에 없는데 발톱도 동상이 걸려가지고 다 빠져요. 그냥 생발톱이 막 빠져날라가요. 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에 적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손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랬는데 막 화를 내면서 또 잠바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실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63명 가운데 40명이 염전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피현장에서 분리됐을 때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 심리적인 치료 같은 것들이 동반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주거 등 정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탄탄히 갖추지 못하는 한 이런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잖아. 아무 문제 없이 염전 운영하고 있고 여전히 똑같이 인권 침해하고 있는데 나가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주장들을 상시로 하세요. SBS 박상진입니다. 전남에 있는 염전에서 여전히 노동 착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취재해 갔을 때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던 염전 노동자들이 최근 진술을 바꾼 걸로 확인됐습니다.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그걸 숨겼던 사람들이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가 뭘지 먼저 원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소금 생산을 쉬는 시기지만 지저분한 화장실이 딸린 염전 노동자 숙소엔 박영근 씨 동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취재진에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기 급급했습니다. 전남도경이 추가 조사를 위해 섬 밖으로 데리고 나온 이들 중 2명을 최근 다시 만났습니다.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뭐 일을 못한다고 뭐 어쩌고 하고 뭐 그 소금사 그런 걸로 때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불안한 것들이 하나씩 일을 해요. 또 언제 또 때릴지 모르니까. 본인 통장은 염전 주인이 관리했고 10년 정도 일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니 10년을 일했는데 통장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요? 지난해 11월 증도 파출소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선 왜 피해 사실을 부인했던 걸까? 내가 얘기해봤자 어차피 또 이제 사장님이나 누구나 이제 또 알게 되면 저는 이제 고객이 또 건다죠.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그러겠죠. 직접 주인한테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봐라. 염전 주인과 사실상 공동생활을 하고 오랜 기간 좁은 지역 공동체에만 머물다 보니 항상 감시당하는 불안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제 강자는 사람도 같이 몇 명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려해도 못 나가죠. 근데 들어오면 염전 주인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심리적 예속 상태에서 회유와 압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간혹 드러내는 이른바 스톡홀름 증후군을 이 노동자들도 겪은 걸로 보입니다. 너희들 기름도 잘 써야 돼. 말 잘해야 돼. 있는 대로. 너 가서 조사 똑바로 받아라. 네가 조사 잘못 받으면 너도 구속될 수가 있다. 염전 주인으로부터 확실히 분리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로 밝혀내지 못한 착취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대 대고 딱 건네자마자 그냥 했어요. 아, 롯데다. 검찰청한테 그 사람대로 가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염전은 두 번 염전은 안 들어간다. 전남도경은 탈출 의사를 밝힌 이들의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온 일이 없도록 생계비, 주거 지원 등을 다른 경우와 연계하여 끝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노동 착취 피해자가 더 있는 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모든 곳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염전에서 이런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배경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주변에서 방치된 채 격리와 감시 속에서 일하는 환경인데다가 복지 체계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저희는 복지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염전을 힘들게 빠져나와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실태를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근 씨 폭로 이후 염전 주인이 구속되자 지난해 말 염전을 뛰쳐나온 A씨. 임시 거처를 전전하다 결국 인력 소개소를 찾아왔습니다. 먹고 자고 할 데가 없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만. 그래서 A씨가 아는 삶, 선택할 수 있는 삶은 달리 없었습니다. 염전을 넣어달라고 하더만 나한테. 참 염전을 일을 시켜달라고. A씨는 인력 소개업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머물렀고 여관에 재워주거나 의복 등을 사주는 것을 빌미로 각서를 쓰도록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계시고요. 소개업자는 새 염전을 물색해줬습니다. 그전 사장님이 이 앞으로 이제 송장에다가 100만 원을 줬는 것 같더만 요 돈이 없다 하니까 이제 일을 시킬 얘기니까. 갈 곳 없는 장애 노동자들을 염전 노동에 올가매는 전형적인 경로를 다시 밟은 겁니다. 장애인 단체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염전 재취업을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또 인력 소개업자 등의 장애인 약취 유인 여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A씨 사례는 염전 노동 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염전을 빠져나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줄 복지 전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전라남도엔 염전의 장애인 노동자들을 수용할 쉼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월 달 말에 쉼터 계약이 끝난 거예요. 오는 5월에나 새로운 장애인 쉼터가 문을 여는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염전 노동자는 받을 수 없다는 게 전라남도의 입장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유도하기 등록하기 이전에 이런 지원을 해서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입니다. 미등록 장애인이더라도 입소 가능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염전 피해자들 중에는 장애가 있는데도 스스로 등록하기 어렵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등록하지 못한 미등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미 장애가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도 전남도에서 쉼터 입소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에 개선이 없는 한 피해 사실조차 진술하지 못하고 탈출했다가도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최근 미국 대사관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반석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일인데 최근 미국 대사관에서 현장에까지 가서 이걸 조사했다면서요? 네,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지난달 목포에 직접 내려가서 전라남도와 신안군 그리고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 수사 상황, 관련 기관의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미 대사관은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미 국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매년 6월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언급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식 질의를 했는데요. 미 대사관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국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며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로 이제 노동 착취 의혹이 주로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인신매매 여부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2015년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선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예속시키는 것도 인신매매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국제적 개념의 인신매매, 이 개념에 해당한다고 해도 현행법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만들어진 우리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가해자 처벌 조항이 빠졌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유인해서 염전으로 보내는 소개업자라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염전업주,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모두 사실상의 인신매매 카르텔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판다팀 정반석 기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빠져나온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 하루에 2시간도 자고 1시간도 자고 이렇게는 사람이 견뎌서 가서 이제 바닷물 퍼다가 사람 주위에 안 묻었길래 기회작 하면서
내가 나한테 산으로 막 튀지. 박 씨는 임금체불 진정도 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박 씨를 대면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 씨가 염전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고 염전 운영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낸 취하 문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씨가 지적 장애인인지 여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며 해당 문자를 보내라고 권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추가로 진정을 냈습니다. 박 씨가 7년간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불과 400만 원. 재조사 결과 체불임금은 8,7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청은 염전 운영자가 지난 2015년에도 장애인을 감금하고 임금을 미지급해 처벌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충분한 조력 없이 박 씨의 진정을 취하해 권리구제를 지연시킨 것,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염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침조차 노동청에 없다는 것이 이번 인권위 결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노동청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인권위는 이어 노동청에 장애인 조사 지침을 만들고 염전 노동자 권리 구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